나중에 알게 돼서 이걸 좀 더 일찍 알았었다라면 좋았을 텐데 라고 했던 점들이 좀 있어요. 아이들이 이런 거 한번 보면은 나는 어떻게 살아야지 진정으로 행복할 수가 있을까? 나를 뜨겁게 만드는 게 뭘까? 아이들한테 읽어보게 한 다음에 글을 쓰게 하고 이야기도 나눠보거든요. 자기 생각을 계속 하고 그거에 대해서 근거를 찾으려고 하거든요. 이게 성장이에요. 교육 불평등을 만드는 정보 비대칭 부숴버리겠습니다. 남기정입니다. 백승입니다. 인생을 성장시킬 수 있는 그런 책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요. 고등학교 입학 전에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다 생각이 드는 책들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단순히 뭐 입시나 이런 문제는 아니고요. 그냥 이제 저희가 최근에 뭐 정치적인 이슈 같은 것도 많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이 올바른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기준을 어떻게 정하면 좋을까? 이거에 대해서 생각해 볼 때 어느 정도 이제 실마리를 제공해 주는 그런 책들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말씀드릴 책은 저스티스라는 책입니다. 이게 이제 책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어떤 것이 올바른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논하는 책인데 지금 우리 이 정치 시국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다 입장이 다르잖아요. 그리고 자신이 말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을 합니다. 사람들이 어떤 주장을 할 때에는 다 나름의 타당성이 있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생각할 건 뭐냐? 다 이 종합적인 주장을 들어보고서 어떤 게 그나마 타당성이 더 있는지를 생각해 보는 거. 이게 이제 그 합리적 사고잖아요. 이 합리적인 생각하는 방식을 알려주는 게 이 책이다. 이 대표적인 이 예시가 그 트라울리 컬 있잖아요. 그 기차가 가는데 한쪽에는 뭐 저기 5명 있고 네. 반대편에는 1명이 있다. 근데 내가 원래 가던 방향은 5명이 있는 방향이었는데 기차가 뭐 저기 브레이크가 고장나서 멈출 수가 없다. 네. 그래서 이 상황에서 레버를 틀어서 1명을 죽일 거냐 아니면 그냥 내버려 둬갖고 5명을 죽게 만들 거냐 이런 질문으로 시작하잖아요. 네. 접근 방식이 좋다고 생각하는 게 이론을 먼저 사람들한테 제시하고 그 다음에 이 이론은 어떤 거야 설명을 하면은 와닿지가 않고 재미가 없고 공감이 안 돼요. 네. 그런데 이미 이 어떤 그 생각 시뮬레이션 같은 거를 약간 이미지로 그려볼 수 있는 거 쉽게 이제 공감할 수 있는 거를 제시한 다음에 그 선택에 대해서 이유를 제시해봐 이런 식으로 역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좀 더 이 이론들이 와닿게 만드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어서 이 책이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물론 이제 이 트라울리 컬 이 실험은 이 저자이신 이분이 만드신 건 아니고 네. 아주 오래전부터 철학계에서 다양한 버전으로 그쵸. 이제 다루어졌던 거잖아요. 그래서 철학적인 사고가 굉장히 요구가 돼요. 아이들이 모의고사 지문을 보고 수능 지문 영어만 봐도 국어도 마찬가지죠. 굉장히 그 철학적이고 정확한 논리적인 사고를 요구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아이들이 접하는 매일매일의 상황들은 그렇게 접근하면 욕 먹거든요. 야, 너 뭘 그걸 따지고 있어?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평소에 이렇게 피해야 했던 논리적인 사고를 가져가는데 그 논리적인 사고가 딱딱하고 힘들다 보니까 조금 쉽게 풀어서 쓴 책이 필요한데 그게 저스티스라고 할 수 있죠. 제가 이런 거를 아이들한테 읽어보게 한 다음에 글을 쓰게 하고 이야기도 나눠보거든요. 이 저스티스에 나온 케이스가 있어요. Affirmative Action이라고 해서 이게 사회적인 약자에 해당하는 그룹에 특혜를 주는 것을 Affirmative Action이라고 합니다. 예전 같은 경우에는 똑같은 뭐 SAT 점수를 받았다. 뭐 예를 들어서 1,400점을 받았다 하면은 흑인이다 하면은 가산점 200점 플러스. 히스패닉이다. 가산점 150점 플러스 이런 식으로 했거든요. 일견은 타당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반대 경우에는 역차별 논란이 있는 거죠. 이게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반복됐었던 미국 사회의 문제였단 말이에요. 이 재판에서도 이게 판결이 이거는 불법이다. 이 대학 입학에 적용하는 것은 불법이다. 라고 나오기까지는 근거가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 근거가 뭐냐 하는 게 이 책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거에 이제 상반되는 측에 있는 게 레거시 프레퍼런스라는 게 있습니다. 요거는 부모님이 특정 대학교 출신이고 뭐 일반적으로 자기 학교에 대해서 애교심이 있으니까 기부를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했을 때 자식들이 그 대학교에 지원하면 가산점을 줘요. 이거는 아직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왜 안 없앴냐? 라고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레거시 프레퍼런스 자료까지 따로 보충해서 핸드아웃으로 나눠주고 아이들한테 읽어보게 한 다음에 글을 쓰게 하고 이야기도 나눠보거든요. 그러면은 애들이 독이 바짝 올라 있어요. 화가 나 있어요. 아니 지금 affirmative action 없앴고 legacy preference는 냅뒀다고요? 왜요? 왜? 화가 잔뜩 나 있는데 저는 이제 그런 상황에서 대체로 악역을 자처합니다. 사립대학교잖아. 이런 미국의 저 명문대학교들. 사립대학교는 뭐야? 사적인 단체야. 자기가 받고 싶은 학생 받는 거야. 라고 이 친구들이 주장한단다. 하면 또 독이 바짝 올라갔고 이렇게 자기 생각을 계속 하고 그거에 대해서 근거를 찾으려고 하거든요. 이게 성장이에요. 문자를 수업 끝나면은 문자를 보내요. 오늘 뭐 이런 거 배웠다 하면은 저 알고 있었다고. 집에서 애가 독이 바짝 올라갔고 자기한테 이 레거시 프레퍼런스라는 제도에 대해서 부정함을 이제 피력했다고. 어퍼머티브 액션은 없으면 안 된다고 본인한테 알려주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저는 생각하는 게 학습이 제대로 이루어지려면은 어필을 해야 돼요. 감정적이든 뭐 지적이든 간에 이 학습자들한테 공감되게 만드는 요소가 있어야 돼요. 내 문제라는 인식이 있어야 되거든요. 이 사회 문제가 이 책에 있는 내용이 그거를 갖게 만든다는 측면에서 이런 책이 좋다 이렇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번에 저희가 이제 말씀드릴 책은 그 서머셋 mom의 The Moon and Sixpence라는 작품입니다. 작가가 아주 흥미로운 분이시죠? 인생의 삶에 굴곡이 많아요. 일단은 어머님이 일찍 돌아가셔서 사랑에 대한 애절한 면이 좀 있어요. 자기는 사랑을 많이 받지 않고 자랐다. 친척 손에서 길러지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이 작품 내내 묻어난다고 보셔도 돼요. 인생이 꼭 즐겁거나 수월하지는 않다라는 것을 서머셋 mom의 작품을 보면 다 공유하고 있는 느낌이 그 느낌입니다. 저도 이제 굉장히 인상적인 게 이분이 의대 출신이세요. 네. 의대 출신이신데 그걸 이제 다 접으시고 문학가의 길을 선택을 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열정이 엄청나다 생각하고 이 The Moon and Sixpence라는 작품도 뭐 비슷한 결인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 정상적으로 금융가에서 이제 인정받고 잘 이제 생활을 하던 가장이 그쵸.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진 거예요. 이게 왜 사라졌어? 그래서 이제 집에서 부인이 생각하는 거는 남편이 바람 났구만. 어떤 여자야? 그래갖고 이게 수소문해서 막 찾으려고 하는데 화자가 찾아요. 가서 이제 물어봤더니 아니 왜 집에 나오신 거예요? 갑자기 가장이 왜 그랬어요? 했더니 나는 그림이 그리고 싶어요. 이게 답변이에요. 근데 이제 밖에 나와서 사는 거 보니까 자기가 막 호화롭게 사는 것도 아니에요. 제 말 그대로 끼니도 잘 못 때우면서 그냥 빌빌거리면서 이제 그림만 그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림이라는 게 보면은 이 사람이 전공을 한 적도 없고 원래 화가였던 것도 아니에요. 뭐 작품을 뭐 금융가에서 일하면서도 계속 그렸다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일만 하던 사람이 갑자기 다 때려치고 그림 때문에 그랬다고 하니까 이게 뭐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이 화자가 계속 따라다니면서 이 사람이랑 컨택을 해보면서 느낀 거는 이게 진심이네. 그거를 위해서 예술적인 이 표현을 위해서 처자식까지 진짜 다 버릴 정도로 그 정도의 가슴에 뜨거운 거를 갖고 있구나 하면서 야 이런 사람이 다 있냐? 이렇게 느끼는 이 과정이 많이 묘사가 되지요. 요새 뭐 의대 열풍이다 해갖고 서머셋 mom이 다녔던 의대 이렇게 가고 싶어 하는데 그 나왔던 사람들은 그거에 만족을 못하고 소설가가 되고 뭐 이러잖아요. 그리고 뭐 금융가 뭐 대기업이죠. 에? 안정적인 수입에 뭐 수입도 많고 어느 정도 사회적인 지위도 있고 하는데 이거를 했던 사람이 갑자기 자신의 마음에 뜨거운 그런 이제 불덩이를 어떻게 좀 해소하고자 그 사회적 지위 같은 거 다 버리고 그걸 추구하잖아요. 이런 과정을 보면은 고등학교 입학 전에 아이들이 이런 거 한번 보면은 나는 어떻게 살아야지 진정으로 행복할 수가 있을까? 나를 뜨겁게 만드는 게 뭘까? 이런 거에 대해서 생각해 볼 계기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이 작품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책은 The Great Gatsby, 위대한 개츠비라는 책입니다. 백승 원장님, 요게 뭐 어떻게 느끼세요? 이 책 읽고 나서 어떻게 느끼셨어요? 선과 악이 분명하게 나뉘어 있는 것처럼 아이들은 배울 때가 많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죠. 세상을 살면은 다 옳고 다 그런 게 거의 없습니다. 특히 사람이 사는 세상, 사람들이 모여서 사는 세상에선 그것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죠. 어떤 사람이 다 옳고 어떤 사람이 다 잘못된 사람이 없잖아요. 그것을 이야기를 통해서 아이들이 제가 직접 느낀 거죠. 뭐 대략적인 내용은 뭐 그렇잖아요. 뭐 개츠비라는 이것도 원래 씨는 본명이 아닌데 예, 다른 이름으로 살아가고 있던 어떤 이제 가난한 집 출신의 남자가 약간은 흔히 말하는 상류 사회를 동경해서 약간은 부정해 보이는 방식으로 돈을 모으고 원래 자신이 사랑했던 여자를 찾아가서 그 여자는 근데 이미 다른 남자랑 결혼을 한 상태였죠. 찾아가서 다시 자신에게 오라는 식으로 어필을 하다가 이제 뭐 벌어지게 되는 일을 그린 작품인데요. 저는 이게 실은 쓰여진 지가 한 100년 정도 됐어요. 대략 100년 정도 됐는데 지금이랑 대체 다른 게 뭘까? 다 사람들이 화려한 거 좋아하고 부유한 거 좋아하고 뭐 이쁜 거 좋아하고 이 본질적인 게 정말 달라진 게 없구나. 그리고 이 제가 느낀 건 뭐냐면은 이 개츠비가 엄청나게 호화로운 파티 같은 거 막 하잖아요. 그렇죠. 동네 사람들 그냥 다 부르는 거죠. 네. 아무나 다 와서 놀 수 있고 술 마시고 뭐 춤추고 뭐 이렇게 놀다 가는 이런 파티를 많이 하는데 나중에 가면 이제 개츠비가 죽죠. 네. 죽는데 장례식장에 오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렇게 굉장히 호화롭게 보이던 모든 것들, 부나 인맥 같은 것들이 실은 부질없었구나 하는 것을 그때도 100년 전에도 사람들이 느끼고 있는데 인간은 같은 실수를 반복한다고 해서 지금도 그 자신의 주변에 있는 소중한 것들에 대해서 그 소중함을 잘 모르고 약간은 화려한 거 이런 걸 추구하다가 껍데기만 남는 이런 경우가 많구나. 저는 이런 식으로 많이 생각을 했거든요. 이 책의 좋은 점은 저희 생각하는 게 감성을 가져다 준다라는 점이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알고 있기로는 우리나라의 고등학교 학생들은 대체로 고등학교 입학 후에는 문제풀이에 치여서 삽니다. 예. 그런데 적어도 그런 압박을 조금이라도 덜 받는 시기에 이런 책들을 읽어보면은 약간 삶이 좀 더 풍성해지는 그리고 세계관이 좀 넓어지는 그런 경험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서 물론 저는 이제 권하는 바는 이제 고등학교 입학 후에도 이런 책을 읽는 걸 권하긴 하는데요. 그때는 이제 아마 갈수록 주변에 이제 압박감이 심해져서 점점 더 멀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고등학교 입학 전에 한번 읽어봤으면 좋은 책이다 하는 것들을 이제 오늘 소개를 해드렸어요. 그래서 책은 실은 난이도가 어느 정도는 있습니다. 책이 난이도가 있는데 이거를 접할 때 저는 이제 권장드리는 거는 이게 너무 벅찬 책이다 하면은 그 다른 거 책 먼저 읽고서 단계적으로 밟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런 책 읽으면 되고요. 이 영어를 좀 잘한다고 해도 여기 있는 모든 표현들을 다 알거나 이러진 않아요. 근데 그냥 그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받아들일 수가 있거든요. 큼직한 것들은 책을 쭉 읽다 보면은 그런 경험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 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책 소개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학창 시절에는 몰랐었는데 나중에 알게 돼서 이걸 좀 더 일찍 알았었다라면 좋았을 텐데라고 했던 점들이 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저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중학교 정도 시절에 굉장히 이제 정신적으로 힘들었어요. 네, 많이 힘들었는데요. 표출은 잘 안 했는데 내면으로 불만이 많았어요. 아니 세상이 왜 이렇게 돌아가는 거야? 아니 저기 나한테 왜 이런 걸 강요하는 거야? 이런 것들이 많았는데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유를 많이 생각해 봤거든요. 제가 뭐 표현을 많이 하는 스타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유를 많이 생각해 봤어요. 근데 이유를 생각하다 보면은 점점 약간은 혼자의 내면으로 약간 파고들기 때문에 좀 외로워졌거든요. 이 주변에 친구들은 있었는데
제가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 게 되게 힘든 거예요. 아니 이거 음. 어떻게 표현해야 돼? 이런 감정이나 생각은 표현하는 방법이 딱히 없는 것 같아 세상에. 했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있는 거예요. 음. 그런 것들이 바로 뭐 저스티스나 이런 저기 세이피언스에 나오는 그런 이제 생각들이었던 거지요. 뭐가 올바른지에 대해서 이게 맞는 거니까 맞는 거지 뭔 소리야? 그냥 어른이 말했으니까 맞는 거야? 이렇게 하면은 납득을 못했던 그런 스타일이었기 때문에 이런 거를 알게 되고 나서 실은 심적으로 굉장히 위안이 됐어요. 음. 나 말고도 적어도 뭐 1000년 이상 동안 인간들이 굉장히 여러 명이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논의를 했고 고민을 했고 나름의 해결책을 찾으려고 노력했구나. 그리고 아직도 그 과정에 있구나. 이게 결론이 안 난 것들이잖아요. 아직까지. 나도 이 결론을 찾아가는 과정에 서 있고 나도 그 결론을 찾아가는 인원 중에 한 명이구나라고 생각을 하니까 굉장히 안 외로워요. 아하. 저는 실은 책에서 많이 위안을 얻었어요. 나만 이렇게 힘든 게 아니었어. 나만 이게 고민되는 게 아니었고 나만 이런 이유에 대해서 좀 더 근원적인 거에 대해서 이유를 생각한 게 아니었구나. 그리고 이미 많이 정리를 해놓으셨네. 아니 여기 많이 배울 게 이렇게 많은데 이거를 왜 학교에서 안 알려주고 다른 책을 봐야지 알 수 있는 거야? 이렇게 좀 생각도 했거든요. 그래서 화가 좀 줄었어요. 옛날에는 이 사회 불만이 많았기 때문에 화가 많았거든요. 내면에서 이게 표현은 잘 안 했는데 화가 좀 줄었어요. 요런 지금 소개해 드리는 책들을 우리 남 원장님과 같이 배울 수 있는 그런 수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업의 이름이 어떻게 되죠? 남스 클래스입니다. 우리 남 원장님께서 실제로 가슴속으로 많이 느끼셨고 머리로 생각해서 좋은 책이라고 생각하시는 그런 책들을 아이들이 읽고 지도를 받을 수 있는 수업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은 왜 좋냐면 지도하는 분이 좋아하는 책 그리고 생각을 만들고 감성을 만드는데 좋은 책들을 아이들과 같이 호흡을 하면서 읽어보고 그걸 통한 지도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영어 자체도 많이 늘어나겠지만 그 이상의 지적 또는 감성적인 발달을 추구할 수가 있다. 이 좋은 책들이 어떻게 실용적으로 연결이 되는지를 배우게 될 겁니다. 구체적으로는 자사고라든가 좀 특별한 고등학교에 가서 이제 공부를 해야 되는 방법들을 배우게 돼요. 그래서 그렇게 들어가기 좀 어렵고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 곳에 가서 어떻게 하면은 공부를 잘할 수 있는지 기출 문제라든가 이 공부 방법도 같이 코칭을 받게 되고 그거와 함께 우리 이렇게 좋은 책들이 어떻게 연계가 되는지를 동시에 이제 배우게 되는 수업이 남스 클래스입니다. 수업의 특징은 굉장히 소수예요. 소수 정의이기 때문에 더욱더 밀접한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수업 자체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멘토십, 코칭 그래서 인생을 이렇게 이끌어주는 그런 기회를 가질 수 있는 수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수업 중에 다루는 교재들, 책들을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고등학교 입학 전에 읽으면 좋을 삶이 성장하는 책들에 대해서 이야기해보았습니다. 이 정도로 마무리할까요? 네. 감사합니다.